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영업 비밀 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과 먼저 나를 무장하라 라는 주제로 밸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내용을 같이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절은 돈이다. 뜬금없는 말 같죠? 네, 이런 주제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업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사실 거절입니다. 누구나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면 두려워서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나의 마음을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이번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끼는 토끼 잡을 때 어디 잡나요? 네, 귀를 잡는다고 하죠. 애완용 토끼는 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사냥용으로 잡았을 때 귀를 딱 잡으면 토끼가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이제 딸려오죠. 우리 사람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사람도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어디 멱살을 잡아야 될까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영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에 호소하면 이성으로 대답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감정으로 대답한다.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고객이 설득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객이 똑같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성과 감성적인 접근이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테드 아실 거예요, 미국에. 테드 강연 중에 최고로 인기 있는 그런 강연들을 분석해보면 이성적인 요소보다는 감성적인 요소가 한 3-4배 정도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을 설득하고 영업함에 있어서는 감성적인 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 약속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만나주잖아요. 네. 이 화면을 보면 어떤 형태로 말을 해야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는 고객의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위로 갈수록 뭔가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전화 걸었을 때 고객이 당연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원하지 않는 전화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용건,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나를 만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된다면 고객의 마음이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그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 상승될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다시 그 제안을 받자마자 고객의 마음은 이렇게 떨어지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왜 만나자고 그래, 부담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우리 사장님 앞으로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인데 이런 거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말이라든지, 우리 사장님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중이지 않으세요? 이런 핵심을 짚어주면 고객이 다시 기대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고객이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이런 거 거절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고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거절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부담감을 제거해주면 다시 기대감이 상승이 돼서 약속 잡기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영업이란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도라지 파는 할머니의 노하우를 한번 볼까요? 고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장에 오는 고객의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어차피 뭐 필요한데 뭘 사야 되지? 이런 마음이죠. 그럴 때 할머니가 영업을 하시죠. 국산이에요. 3년 이상 됐어요. 뿌리까지 살아있어요. 그럼 고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국산? 좋은데? 싱싱하다니까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 할머니가 어떤 액션을 합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망설이면 몇 뿌리 더 넣어주죠. 이랬을 때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갑자기 당황하죠. 할머니 갑자기 담으시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잘 사는 걸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럴 때 할머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어디 가도 이만한 거 없어요. 이렇게 가서 해먹으면 맛있어요. 이런 멘트를 던지면
고객의 마음이 이렇게 되죠. 아, 맞아. 돌아다녀봐야 비슷하지. 아, 그런 요리 방법이 있었구나. 얼른 사가지고 가서 집에 해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의 멘트마다 고객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영업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업하면 이 조 지라드라는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보시면 자동차 판매 왕인데요. 얼마나 잘 팔았으면 여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영업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의사를 상대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전화가 왔어요. 계약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게 충격을 먹었죠.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지난번에 내가 저녁 식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은 똑같은 영업사원일 뿐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당신과 계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조 지라드에게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고객에게 마음을 다해야 되는구나.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영업왕 조 지라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이게 가장 본질이다. 상품을 파는 것도요. 고객의 마음이 움직여야 상품이 팔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그러면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고객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두 번째,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새로운 생각은 몇 %일까? 여러분의 고객들은 새로운 생각을 몇 % 할까요? 5%입니다. 굉장히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고객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몇 % 할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5%. 굉장히 부정적이죠. 미국 사람의 연구 결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이러니까 어때요? 영업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절은 당연한 거죠. 왜냐? 고객은 85%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상품과 여러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거나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고객의 생각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 세일즈맨이요. 거절당할수록 포기하겠죠. 포기 비율이 이렇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반면에 고객은 제안을 여러 번 받을수록 당연히 구매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앞선 고객의 사고 구조를 생각해보면 거절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거절을 극복하고 내가 계속 들이대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죠? 하지만 거절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아마 이 사례를 설명드리면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실까 모르겠어요. 거절에 대한 공포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수입 자동차를 파시는데요. 한 대 팔 때 얼마가 남을까요? 물론 자동차 값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분이 파시는 자동차는 한 대를 팔면 400만 원 정도가 이분한테 떨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분이 수입 자동차 한 대를 팔려면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번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저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하다 보면 10번째 사람이 자동차를 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한 대 팔면 400만 원, 10번의 거절. 400만 원 나누기 10번. 그러면 4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런 계산이 돼요. 거절 한 번 당하면 40만 원씩 통장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4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그래서 10번이 차면 400만 원이 저한테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절은 돈 버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 때문에 영업이 두려워지셨다면 거절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세뇌를 시킨다면 이것도 진리입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신다면 거절의 공포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거절을 만약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3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점수를 물어보세요. 고객들에게 경쟁사는 몇 점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몇 점입니까? 저희가 10점 정도 떨어지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떨어질까요? 어떤 점을 보완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로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되는 거절의 이유가 있다면 만약 뭐뭐뭐 해드리면 사용하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 거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절 1회로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하셔서 오늘 얼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거절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에 빌 포터라는 분이 계신데요. 뇌성마비예요. 몸이 굉장한 불편한 뇌성마비인데 이분이 방문 판매를 하셨어요. 심지어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말도 심지어 제대로 안 나오는 이분이 영업왕이 됐어요. 너무 신비롭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분은 거절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와 주세요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업을 하게 됐고요. 그 꾸준성, 성실성, 그 집념, 인내심 이런 것들에 고객들이 감동을 해서 영업 판매왕이 된 것이죠.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업은 물건 파는 일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왜냐? 고객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85%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마인드, 기대감으로 만드는 일이 영업입니다. 때문에 거절은 사실 당연한 일이고요. 거절 당해도 들이댈수록 성공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절은 돈 버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 1회당 비용, 벌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서 스스로 거절당할 때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거절당했다면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거절의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